미슐랭 1, 2까지 모두 일하시고 3스타가 모수에서 일하셨던 거죠. 안성재 셰프님과 함께. 이제 헤드 셰프시잖아요. 거의 성재. 제가 어떻게 감히. 편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을 훌쩍 넘으면서요. 화려한 단풍이 거리를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을과 어울리는 맛있는 주제로 파인 다이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흑백요리사에서요. 1, 2, 3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신 배경준 셰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 본연 셰프 배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본연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레스토랑 본연에 대해서 잠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레스토랑 본연은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리안 우드파이어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도심의 야경과 테라스를 함께 즐길 수 있고요. 가장 오래된 조리 방식 중 하나 이제 장작불 위에서 제철의 식재료와 발효의 깊이를 더해서 익숙하면서 새로운 한식의 미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안 우드파이어 하면 나무에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수술을 사용하고 어쩔 때는 연기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직접 사용하면 다양한 풍미를 요리에 입힐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온도 조절 같은 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운 만큼 이제 다양하고 섬세하게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새로운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맛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스키 만들 때도 나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스키 맛의 거의 대부분이 나무통, 캐스크 숙성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이 본연과 글렌피딕이 이 우드 세관이 딱 일치하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작부터 뭔가 되게 재밌을 거란 그 예감이 팍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셰프님께서는 글렌피딕 드셔본 적 있으세요? 가끔 글렌피딕 15년 한 잔씩 마십니다. 예전에 레스토랑 페어링 그러면 주로 와인을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위스키 페어링 점점 늘어나잖아요. 점점 섬세한 위스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닝의 음식이나 아니면은 꼭 다이닝이 아니더라도 좀 더 다양한 음식이랑 또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들어주시는 파인 다이닝 요리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해온 글렌피딕 테이스팅을 먼저 해보시고요. 어울리는 코스 요리 몇 가지만 준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의 영광이죠. 그래서 어떤 글렌피딕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총 2개의 글렌피딕을 준비해 왔는데요. 짜잔! 007 가방에서 이렇게 어떤 음식이나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글렌피딕 15년을 하나 준비했고요. 옆에 보시는 이 제품은 시간을 들여서 혁신적인 요리를 고품질의 미식 세계를 구현하는 파인 다이닝과도 잘 맞닿아 있는 에스턴 마틴 포뮬러 1 팀과 글렌피딕의 파트너십 기념 한정판 제품 글렌피딕 16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진짜. 함께 테이스팅 해보시고요. 본연에서 이 두 위스키와 어울릴 만한 메뉴 가능할까요? 다양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와, 지금 준비해 주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완도에서 올라온 전복 요리인데요. 저희가 소기름을 발라서 이제 숯 위에서 천천히 구워봤습니다. 소기름이 이제 숯 위에 떨어질 때 올라오는 그 풍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전복에다가 한번 그거랑 이제 열무를 준비했는데요. 뿌리 쪽은 조금 질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르게 익혔고요. 줄기 부분은 데쳐서 화덕에다 구웠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간 조그마한 새우 같은 게 보이는데 얘는 뭔가요? 이제 육젓이라고요. 새우젓 중에서 최상급. 큰 새우죠. 맞아요. 연기를 먹이면서 천천히 말렸어요.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조금 훈연된 향이랑 감칠맛이. 붉은색 소스는 비트랑 홍새우랑 무를 사용해서 육수 우려내듯이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이거 확실히 파인 다이닝은 이런 실험적인 메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여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분도 있고 클래식한 속에서 이제 그 굉장한 맛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새로운 경험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오늘 이 메뉴 포함해서 총 저희가 몇 가지 메뉴를 시식하게 될까요? 이제 이 따뜻한 해산물 요리 이후에 이제 메인 하나랑 제가 디저트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1, 2, 3 딱 좋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요. 자, 글렌피딕 15년 먼저 한번 테이스팅을 같이 해보실까요? 글렌피딕 15년은요. 글렌피딕만의 솔레라 방식으로 만든 위스키거든요. 솔레라 뱃이랑 커다란 나무통에 넣고서 저희가 각각의 원액들이 잘 조화되도록 메이링을 시켜요. 글렌피딕 15년입니다. 오늘 이거 촬영했다 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왔는데 이거 향 맡으니까 긴장이 좀 풀리네요. 이게 위스키의 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건배할 때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슬란지바 중요한 게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야 됩니다. 또 건배해 보겠습니다. 예, 슬란지바.
그리고 오늘 바로 오픈한 제품인데도 향이 되게 잘 풀려서요. 그래픽 15년 만에 이 부드럽고 달콤한 뉘앙스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닐라 향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오네요. 예. 바닐라, 뭔가 그래픽 15년 특유의 사과향, 꿀향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위스키만의 좀 그런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 15년 테이스팅 해보셨으니까 함께 페어링 진행해 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 식감이 엄청난데요? 부드럽죠. 네. 아까 소기름 왜 말씀하신 줄 알겠어요. 속이 구울 때그 스테이크에서 나는 약간 감칠맛, 그냥 훈연향 같은 것들이 전복에 배어들어서 맞아요. 저희 차돌박이 기름을 따로 맞아요, 받아서 맞아요. 그 차돌박이 향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식감은 해산물이고 맛도 해산물인데 약간 구운 고기의 소고기 향도 좀 느껴지니까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다의 고기라고 하잖아요. 어. 전복을. 제가 또 위스키도 한 잔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던 약간 기름 느낌하고 짭짤한 느낌을 위스키가 싹 씻어주면서 함께하니까 더 감칠맛도 더 올라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소스에 뭔가 하나 빈 곳을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열무 잎부분하고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을 하나 올려서 식감도 완전 아삭아삭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열무김치에 전복을 싸서 먹는 느낌? 근데 정말로 네. 김치에 그런 요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이 열무 안에 채즙 네. 그 안에 뭔가 이 맛있는 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셰프님, 그럼 파인 다이닝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좀 고급스러운 다이닝, 이제 정찬을 뜻하고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모든 서비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제 식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함에서 나오는 그런 맛있음, 그런 새로운 경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환대,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도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파인 다이닝은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좀 예술 같아요. 총체적 예술? 예를 들면 셰프님이 한 명의 예술가시고요. 이런 음식을 만드는 행위, 먹는 행위, 이런 식기 하나하나가 예술 공연을 모은 듯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클래식한 오페라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새로운 뮤지컬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으실 것처럼 레스토랑도 그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재료의 맛, 플레이팅, 조명, 음악, 공기, 온도 모든 게 경험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파인 다이닝 같은 거 종합 예술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파인 다이닝 셰프님들께 큰 명성을 안겨주는 미슐랭 가이드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프랑스 타이어 제조사잖아요. 네. 미쉐린에서 네. 이제 매년 봄에 발간하는 여행 가이드 시리즈입니다. 19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미슐랭 타이어 공동 창립자 형제가 그때부터 기획하고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자동차라는 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초부유층만을 위한 되게 한정된 수량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프랑스에 전역에서 3,000대 밖에 자동차가 없었. 프랑스 전체 자동차가 3,000대요? 타이어를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좀 여행에 장려하도록 가이드북을 만든 것 같아요. 좀 타이어 교체 이제 시기도 좀 더 빨리 오도록. 생각해보면 요즘은 다 인터넷 있고 SNS 있으니까 누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가이드북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미슐랭 가이드의 꽃인 그 스타 제도도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리스트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 있다가 1926년 거의 100년 정도가 지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스타밖에 없었다고 해요. 원스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5년 후에 이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별마다 다 등급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스타는 이제 해당 지역 있잖아요. 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인데 거기서 뛰어난 레스토랑을 이제 뜻하고요. 투스타는 이제 여행 중에 멀리 우회해서라도 오는 그런 레스토랑, 투리스타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만을 위해서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행을 가는. 선정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익명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평가 담당하는 이제 미슐랭 인스펙터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정말 비밀리에 온다고. 굉장히 루머가 많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뭐 인스펙터다. 영화에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숟가락을 아래 떨건 사람이 뭐 인스펙터다 막 이런 게 있는데 팀으로 온다는 루머도 있고요. 확정을 못 짓겠어요. 제가 알면 제가
미슐랭을 따지 않았을까요? 그걸 항상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들이나 아니면 미슐랭 가이드 인스펙터를 맞이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으시겠어요. 이제 모든 서비스나 음식의 퀄리티를 네.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 항상 긴장하면서 서비스에서 흠이 없도록 하고 그런 청결 상태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위에, 테이블 바닥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맛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되게 기준이 되게 엄격하네요. 실제로 미슐랭 가이드 생긴 이후로 셰프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넥스 레벨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슐랭 가이드에서 1, 2, 3 스타를 받았던 파인다이닝 일을 다 하셨고요. 네. 또 본인만의 이런 파인다이닝 운영하시는 백영주 셰프님께서 셰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런 책임감이죠. 이 하루를 위해서 시간을 뺐고 이 레스토랑을 오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하루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정말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최고다. 약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나은 음식을 줄까? 뭔가 나은 서비스를 줄까? 이런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감과 겸손함, 아마 셰프님의 솔직한 그런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와, 셰프님 이번 요리는 약간 오리 느낌이 물씬 나는데 어떤 요리인가요? 화덕에서 좀 바삭하게 오리를 한번 구워봤는데요. 네. 풍미가 좋고 달콤한 소스로 한번 같이 준비했습니다. 청둥오리인데 저희가 받는 또 농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그 청둥오리 맞나요? 맞습니다. 2주간 저희가 숙성을 시켜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숯불에는 잘 굽지는 않는데 저희는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굽고 있습니다. 또 이 소스 제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소스에 뭐 특별히 넣으신 게 있으세요? 위스키 페어링을 생각하면서 네. 제가 복분자 소스에 한번 위스키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리 기름에서 나오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껍질은 되게 바삭바삭한데요. 속알은 되게 부드러운데요. 근데 제가 먹어봤던 오리 고기하고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둥오리와 오리가 맛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좀 수분감이 좀 덜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게이미하다고 하거든요. 야생동물의 그런 풍미가 저는 조금 더 좋아서 이런 한번 청둥오리를 사용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들깨를 올리신 거예요? 고수씨입니다. 코리앤더 시드라고 고수향 싫어하시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고소하고요. 뭔가 아몬드 향이 나는 그런 오, 정말 신기한 맛인데요. 그럼 15년과 함께 페어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란지바. 확실히 기름기가 많은 이런 오리오리와 함께 하니까 좀 더 풍미가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리 소스로 단맛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과일류도 많이 쓰고요. 그 약간의 위스키의 단맛 때문에 또 그런지 위스키랑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위에 올라간 건 뭐예요? 발효시킨 적양배추인데요. 보통 오리를 가슴살에 쓰고 다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좀 훈연해서 베이컨식으로 해서 같이 넣은 거고요. 이제 체리를 화덕에다 구웠고 시소에 좀 킥이 좀 좋아서 깔끔하게 청시소 한번 넣어봤습니다. 체리도 화덕이 굽게 되면 맛이 좀 더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열매류 같은 거를 좀 숯 위에 굽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단맛도 확실히 오르고요. 또 다른 감칠맛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오리류, 가금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15년과도 함께 또. 오리의 감칠맛을 좀 입에 남아있을 때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15년이 딱 들어가니까 딱 입맛을 정리해주면서 또 다음. 이게 페어링이 무서운 게 네. 너무 맛있잖아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빠르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셰프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셰프가 되고 싶으셨어요?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해서 다 같이 뭐 이렇게 피자 같은 걸 먹을 때도 한 3개씩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의외인데요? 외할머니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꽃게 된장국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먹었던 그 맛이 정말 머릿속에서 네. 맛있다라고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요리 솜씨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장도 따로 담그시고요. 뭐 네. 된장, 고추장도 정말 좀 색다르게 담그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요리를 시작한 계기가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 하셨는데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잖아요. 하교한 다음에 뭔가 먹을 걸 찾다가 그때는 사실 간단하게 끓일 라면밖에 없잖아요. 그 라면을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버섯이 있으니까 버섯을 넣어보자.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우유를 넣어보자 해서 우유를 넣어보고 막 정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시도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이 직업에 대한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자격증은 어떻게 따시게 된 거예요? 운이 좋게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친한 일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니까 뭐 스시집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카이지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스시집에서 시작을 하고요. CI라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계속 고개 숙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원투쓰리라는 그런 커리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약간 주방에서 일하시는 셰프님들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노동이잖아요. 그 노동에서 나오는 뭔가 희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장하는 거를 그 노동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커리어를 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1, 2까지 모두 일하시고 마지막 일하셨던 3스타가 모수에서 일하셨던 거죠. 모수 이제 안성재 셰프님과 함께 이제는 헤드 셰프시잖아요. 어이 성재.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닙니다. 절대 이제 그 길을 뭔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요, 국내 아마 파인다이닝의 인식이나 변화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파인 다이닝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거든요. 사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미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더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흑백 요리사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최현철 셰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는 셰프보다 더 높은 게 바로 재료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에 남는데 재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요리를 하나 약간 어떤 음식을 다루나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 들어온 재료랑 3일 후에 들어온 재료의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게, 그래서 매번 오는 손님들한테 계속 신선한 재료를 줄 수 있는 게 좋은 요리사인 것 같습니다. 파인다이닝 셰프님들은 음식도 음식인데 와인이나 위스키와의 페어링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소스가 하나만 있지만 다른 소스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디쉬를 뭐 한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페어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을 이끌어주거나 뭔가 부족한 맛을 보완해주는 그런 페어링, 조합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음식, 그냥 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조합이 한 가지 요리로 이제 만들어지게끔 소믈리에님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소믈리에라고 해서 뭐 와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스키, 전통주 이런 것도 심지어 뭐 노알콜도 요즘은 막 하고 있는 추세고 그 요소 중이라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하면 더욱더 맛있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는 거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램피딕도 되게 진심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콜키지나 아니면 캐시 테이블을 위스키 페어링을 통해서 위스키와 음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다이닝 매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그런 위스키 페어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런 파인다이닝에서 페어링 그러면 와인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스키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었고요. 위스키와 이런 음식의 조합, 페어링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인이랑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높은 도수가 있긴 한데 이게 풍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사실 오리랑 먹으면서도 저도 놀랐어요. 진짜 이런 적절한 음식이랑 페어링 한다면은 각각 따로 즐길 때보다 훨씬 정말 몇 배는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인다이닝에서 위스키와 페어링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체크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앞에 페어링보다는 약간의 뒤에 따뜻한 음식으로의 페어링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처음부터 이게 나와버리면은 다음 음식이 좀 더 강한 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더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 이제 위스키 페어링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정말 레스토랑이 어떤 음식을 하고 약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어링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거든요. 본인이 이거랑 먹어서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레스토랑 리스트를 보시다가 나 이거랑 먹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파인다이닝의 멋진 메뉴들이요, 참 많은 영감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위스키 먹으니까 놔는 영감이 오네요. 오늘. 셰프님께서 오늘 글렌피딕 15년과 어울리는 두 가지 요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요리를 준비해 주신 걸까요? 글렌피딕 15년을 마셨을 때 섬세한 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산물이랑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차돌기름을 조금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전복이랑 한번 해봤고요. 오리는 이건 그냥 맛있겠다 해서 한 게 저는 오리인 것 같아요. 음식을 직접 만드신 셰프님이 추천하는 가장 좋아하는 페어링이 하면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페어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디저트와 함께요. 저희 에스턴 마틴 포뮬러 1 팀과 글렌피딕이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서 탄생한 16년 리미티드 제품 한번 테이스팅 해보실까요? 제일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디저트가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디저트 바나나 아이스크림인데요. 차덕에서 바나나를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말려서 네. 익힙니다. 그 바나나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요. 위로는 이제 글렌피딕 에스턴 마틴 에디션을 사용한 크림 소스 넣어드렸고요. 그 안으로 이제 고추장 카라멜 소스랑 아래 피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바나나 아이스크림인데 고추장 카라멜 소스가 들어갔고 피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을 들어간 크림까지 올라간 아이스크림 디저트인 거죠. 그 전에 먼저 제가 글렌피딕 16년 한정판 먼저 따라 드리겠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요 훨씬 달콤한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바디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실키한 바디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벌써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바나나 향이 나요. 뭔가 메이플 시럽의 느낌도 있으면서 맞아요. 달지 않은 생크림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밸런스도 좋고 일단 네. 너무 풍성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입안에 넣자마자 폭발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게 화사하게 뭔가 피는 이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순회 원액들로만 매닝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열대 과일이나 밀키한 느낌, 바나나 같은 느낌, 그리고 달콤한 느낌이 위주로 느껴질 것 같고요. 하지만 글렌피딕 특유의 서양배나 청사야 같은 상큼한 과일향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이스팅 해보시면 뒤쪽에서 피니쉬에서 타닌이 주는 킥이 있어서요. 술이 단조롭지 않게 다채롭도록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뭔가 빠지지 않는 약간 육각형 같은. 맞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럼 얼른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함께 테이스팅을 한번 즐겨볼까요? 좀 고추장 캐러멜 소스라고 해서 상상이 안 가는데 고추장의 뉘앙스가 느껴지긴 하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이 갖고 있는 피니쉬 타닌하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요. 아이스크림의 바닐라, 16년의 바닐라 달콤한 맛 되게 잘 어울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달콤함 속에 그런 매콤한 게 조금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맛이고. 16년 한정판을 넣어서 크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크림이 갖고 있는 위스키 향이 자연스럽게 위스키로 이어지면서 이제 어색함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너무 쓱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마시게 되면 약간의 뜨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런 뜨거운 느낌을 또 잡아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셰프님들께서도 약간 재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위스키 만들 때도 재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질의 보리와 양질의 캐스크, 양질의 물 되게 중요하고요. 음식을 만드는 건 셰프님이 손끝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위스키를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몰트 마스터의 손끝에서 다 위스키가 완성이 되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팀워크 빠질 수 없죠.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팀원들의 노력, 헌신이. 근데 네. 맛도 마시고 멋있어서 그쵸.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영국 에스턴 힐에서 시작한 에스턴 마틴과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더프타운에서 시작된 글렌피딕이요. 영국을 대표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 또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도전,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을 선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렌피딕이 에스턴 마틴 포뮬러 1 팀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면서요. 동반자로 함께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어서 소장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공통된 정신으로 이제 정통, 역사, 도전, 품질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파인다이닝 추구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와, 셰프님 오늘 페어링 전부 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역시 셰프님의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먹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특히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16년의 스페셜 에디션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조합인데 이게 우리만 즐기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경험하실 수 있게 네. 한번 제공드려 볼까요?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글렌피딕 16년 한정판은 한정적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선착순 20잔 한정 제공하는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을 지금 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빨리 예약하세요. 빨리. 네, 오늘 저희 플레이 위스키 본연에서요. 백영준 셰프님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파인다이닝에 대한 지식들을 다양한 코스로 즐겨봤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좀 어떠세요? 뭔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음식이랑 맞을까도 했는데 제 음식이랑 또 위스키랑 잘 어울렸구나. 특별한 경험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좋은 테이스팅이었어요. 네, 에스터 마틴 F1 팀과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해서 나온 뉴 글렌피딕 10년 한정판도 시험해보고 너무 페어링도 잘 맞아가지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면서요. 슬란지바로 건배할까요? 슬란지바.